네, 비뇨기과사들 유경호입니다. 최고치 원장님하고 유재 원장님 모시고 오늘도 질환을 한번 그냥 다뤄보고자 하는데 저희가 뭐 그동안도 많이 다뤄왔죠. 네. 전립선. 저희가 뭐 매일같이 수술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분씩 환자분들 뵙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적 치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도 뭐 많이 그리고 반복해서 다뤘지만은 정말 어느 정도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환자분의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그렇다고 전립선이 정상인데 이걸 수술하면 그러진 않죠. 전립선이 뭐 100cc 이상, 뭐 120, 130 정말 거대 전립선 어떠한 병원에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배를 정말 개복을 하고 해야 된다 할 정도도 뭐 저희가 이제 홀미움 레이저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수술을 해야 될 전립선 비대증 정도인가? 이걸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수술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약만 먹어도 될 거예요. 약만 먹어도 되는 크기예요라고 해서 환자분은 약만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 수술하면은 효과가 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증 전립선 비대증인데 말이 경증이지 전립선은 그렇게 아주 크지 않지만 환자의 증상은 정말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주 크지 않은데 아 이건 수술해야 될 케이스가 맞다라고 생각되고 또 수술하셨던 케이스가 종종 있으시죠?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환자분들이 주로 전립선 비대증이다 하면은 다들 이제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크기 이런 거를 잘 알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크기만으로 약물만 복용할지 수술할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 본인도 그 검색해보고 이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의사들도 사실은 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체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크기가 작으면은 약간 이거 뭐 굳이 수술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크기만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 이제 크게는 뭐 여러 이제 존으로 나누긴 하지만 크게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이행대라는 부위가 있고 뭐 비교적 이게 전립선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전립선 이제 주변 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좀 바깥쪽, 그러니까 요도를 많이 누르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커지는 분들은 이제 같은 크기여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요도 쪽을 누르는 조직이 유달리 발달해 있거나 또는 이제 그게 전립선 바로 위에 있는 방광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방광을 많이 누르는 경우에는 요도를 많이 막을 수도 있고 소변에서 안 나오겠죠. 그리고 방광을 많이 누르면은 소변이 참기 어려운 이런 절박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매일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크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 얼굴 다 다르듯이 전립선의 모양도 다 다르고 단순히 그냥 동그랗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요도라고 하면은 계란이 감싸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계란을 전립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이행대 그러니까 가운데 치밀한 조직이 있는 부분을 노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자가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요. 노란자는 거의 없고 흰자만 있는 분.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하거든요. 정말 크기가 작아도 노란자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저희가 초음파만 봐도 아 이거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수술을 해야 된다. 판단이 됩니다.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정말 수술하면은 확실히 효과도 좋고 환자분도 만족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런 20g에서 30g 한 40g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경증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다가 저희가 또 보는 분들은 약물 치료만 하다가 아 이거 정말 약만 먹어도 이렇게 되는 건가? 너무 답답한데? 이렇게 해서 수년을 약을 드시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들은 이 노란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제거를 해주면 확실히 소변을 잘 푸십니다. 준비해 오신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저 61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딱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케이스네요. 다른 병원에서 30g이 조금 넘는 전립선으로 그냥 계속 약만 복용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약을 드셔도 증상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크게 큰 호전이 없고 계속 비슷하게 좀 불편하셔서 오신 분인데 주증상이 이제 좀 야간요 3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도 깨시고 자주 마렵고 약하고 중간에 끊기고 약간 이런 증상을 좀 호소하셨고 그쪽 병원에서는 이제 사실 약을 드시다가 이제 전립선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찰술을 좀 권유를 받으셨는데 환자분이 저희 병원으로 조금
2차 의견을 좀 듣길 원하셔서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좀 오셨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요속 검사였는데 최고 속도가 이제 9.6이 나오셨죠. 느리죠. 이게 그래프 모양도 지금 이렇게 원활하지 않고 물론 뭐 많이 참고 보신 양은 아니에요. 78cc면은 많이 참은 건 아닌데 그래프 패턴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좀 약하게 보시고 무엇보다 잔뇨가 180cc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못 비운 거죠, 소변을. 그래서 30g 치고는 참 소변을 좀 잘 못 보신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초음파를 봤는데 전립선 크기는 한 31g 정도에서 32g 정도 사이였고 전립선에 석회화 있는 거 말고는 뭐 다른 큰 문제는 없었고 근데 이제 내시경을 보니까 이분이 왜 왜 소변을 잘 못 봤는지 보이더라고요. 이 보시면은 왼쪽 옆, 좌측 옆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 밸브처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왼쪽이. 크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맞게. 예, 그렇죠. 이제 크기 치고는 조금 좁았던 거죠. 원래 이 정도를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방광도 그게 2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섬유주화돼 있다고 했죠. 영어로는 이제 트라베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방광이 되게 좀 근육질화돼 있고 방광 근육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발달해져가지고 저장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아까처럼 소변도 조금 보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크지 않은 전립선임에도 내시경 검사상 전립선의 좌측 옆이 많이 돌출이 돼 있어서 폐색 소변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찰술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는 홀랩 수술을 하자라고 권유를 드렸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셨죠, 시행을. 그리고 이제 수술 장면이고 보시면은 레이저로 이렇게 또 잘 도려내고 지혈도 하고 뻥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요속 검사인데 보시면 아까랑 달리 훨씬 소변 속도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잔뇨가 거의 안 남으셨어요. 잔뇨도 줄고 이러셔서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진지게 수술할 걸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던 케이스였었어요. 진즉에.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결찰술을 해도 사실은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저는 홀랩 수술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결찰술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홀랩이라는 수술로 완전하게 이제 비대해진 조직을 제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는 거라고 봐요. 수술 전이랑 수술 후 보면 확실히 속도도 그렇고 잔뇨도 예, 이 맛에 의사하는 거죠? 근데 아까 약간 방광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것도 좀 의심이 됐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되게 잘 보시네요. 거의 이 정도면은 웬만한 젊은 뭐 20, 30대 분들보다도 훨씬 잘 보는 근데 패턴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소변이 지금 이 두 번째 수술 후에 소변 보신 게 이제 114cc 정도 보신 건데 이게 그나마 좀 많이 참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좀 더 참을 수는 있으셨겠지만 그 방광 용적은 조금 이미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더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수술을 한 거죠.